안녕하세요. 중앙초 6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 온라인 수업 6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9쪽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자유와 경쟁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경제 특징 그리고 그 장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장점만 있고 모든 일이 다 잘 굴러가기만 하진 않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서 오늘 수업의 주제인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러한 노력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살펴보면서 우리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준이는 뉴스에서 좋아하는 음료수의 재료 가격이 내렸대요. 그런데 상품의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교과서 속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재료 가격은 2013년 825원에서부터 점점 떨어져서 2018년에는 648원까지 재료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재료 가격이 낮아졌으면 생산 비용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품 가격도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히려 상품의 가격은 400원 이상 지금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고 뉴스를 계속 살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가 세 곳밖에 없대요. 그래서 A 음료회사, B 음료회사, C 음료회사의 대표들이 모여서 자, 우리 세 회사만 음료수를 생산하니 가격을 다 같이 한번 올려볼까요? 하고 가격을 맞춘 겁니다. 이런 상황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음료수 만드는 회사가 세 곳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비싸더라도 이 세 회사의 음료수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수업 영상 마지막쯤에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네 가지 문제 상황을 제시했을 거예요. 지난 수업 영상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눈치챘겠지만 지금 화면에 미리 띄워져 있던 이 두 가지 질문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했던 네 가지 문제 상황 중에 두 가지입니다. 자, 어떤 기업이 기업 활동함에 있어서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 어떤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자, 우리 지금 앞에서 봤던 현준이의 사례 이 음료수 회사들이 우리 세 회사에서만 음료수를 생산해 가격을 올리도록 합시다. 자,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문제겠죠.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독과점 현상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 독과점이란 말 처음 들어보죠. 자, 이 독과점이라는 말은 독점이라는 말과 과점이라는 말을 합쳐서 부를 때 독과점이라고 부릅니다. 독점 현상이란 하나의 기업이 어떤 제품의 판매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독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한 개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독점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과점 현상이란 소수, 적은 숫자의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과점이라고 합니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나 혹은 세 개, 세 개 이하의 기업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정확하게는 전체 시장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과점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사실 이런 독과점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회사,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죠. S로 시작하는 회사와 L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외국에서 만든 그 사과폰 제외하고는 국산 핸드폰은 S 아니면 거의 다 L일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 L전자 회사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마도 조만간에 국산 스마트폰 시장을 S전자가 독점하게 될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통신사라는 곳에 가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느 통신사인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S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K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아마 뭐 플러스 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개 이외에 거의 없죠. 이렇게 소수의 기업이 특정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를 과점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독과점 현상은 왜 나쁜 걸까요? 이 독과점 현상, 사실은 이 독과점 현상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독과점 현상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 교과서 100쪽에서 봤던 것처럼 이 음료수 회사들처럼 어차피 음료수는 우리 세 회사밖에 생산을 하지 않으니 가격을 한번 마음대로 올려봅시다. 이런 식의 기업들이 나쁜 마음을 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이 상위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상황, 이런 문제를 우리는 담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 가격이 매우 올라가게 되겠죠. 또 기업들이 먹을 수 있는 다른 나쁜 마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기업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나쁜 재료를 사용한다거나 그래서 불량한 제품을 만들어요. 혹은 만들어서 팔면 안 되는 불법적인 제품을 생산해서 판다거나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팔게 되면 결국에 그 피해들은 다 누가 볼까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고요. 기업은 폭리라는 것을 취하게 됩니다. 자, 폭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부당하게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부당하게 얻는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폭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뉴스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 콜라값 4,000원 되나? 원료값이 내렸는데도 가격 올린 C콜라.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현준이의 사례랑 거의 유사한 사례죠. 이 콜라를 만드는데 주 재료인 국제 원당의 가격은 내렸는데 C콜라가 콜라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 상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C콜라가 국내 콜라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 가격을 마구 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비자도 힘든데 기업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치킨값 왜 오르나 했더니 씨닭이란 그 치킨을 만들려면 닭고기가 필요하죠. 그 닭을 씨닭이라고 합니다. 이 씨닭을 판매하는 업체 4곳이 배운 단어 나왔습니다. 담합을 했대요. 담합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 씨닭을 생산하는 4개 사업자가 2013년에 3,000원 수준이던 닭 한 마리 가격을 2015년에 5,500원까지 올렸대요. 이 사람들끼리 짜고 닭고기 가격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닭으로 만드는 치킨의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4군데의 모모 회사가 담합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입혔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제시했던 4가지 문제 상황 중에 나머지 2가지 문제입니다. 이윤이 발생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요. 경찰이라든지 우리 불 끄고 위험한 사람을 구출해주는 소방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힘들 때 가서 휴식을 취하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걸어 다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설하고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어떤 이윤이 남진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이나 공원, 도로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찰, 소방, 공원, 도로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아무도 안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국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지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설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력과는 무관하게 손해를 입는다면 사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요. 혹은 가게가 폐업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해도 안 되는데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교과서 10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간 불공정한 경제활동으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단체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하는 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이런 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제활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은요, 먼저 기업끼리 가격을 상위해서 올릴 수 없도록 감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담합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감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허위, 가짜 광고나 과장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감시합니다. 자, 사실 이런 일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된 이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에서 주로 하는 활동이에요. 자, 이 한국소비자원은 옛날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소비자원이라고 하고, 자, 이 한국소비자원은 멀지 않은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우리 이웃고장이죠. 충북 진천에 있는 충북 혁신도시에 가면 이 한국소비자원 건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이윤이 남지 않아서 아무도 제공하지 않는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국민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 가게 사장님들, 이런 분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일도 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업무는 나중에 교실에서 진도를 나가는 1단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배우게 될 텐데, 우리나라 정부 기관 중에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정부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부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들어갈 어딜까요? 그렇죠? 시민단체입니다. 자,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소비자들을 위한. 자, 이러한 시민단체들에서는 정부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른 회사들에 대해서 이런 그 회사의 제품 사지 맙시다 하는 불매운동 같은 캠페인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실제 기사를 선생님이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고객 속이고 담합하고 통신 3사 과징금 867억이라는 기사입니다. 통신 3사 선생님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S텔레콤이 있고요. K텔레콤이 있죠. 그 다음에 U 하는 회사가 있죠. 이런 3개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3개 통신사인데, 이동통신 3사가 자, 배운 단어 나왔네요. 담합을 하고요. 고객을 상대로 폭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정거래법을 어겨서 부과받은 과징금, 쉽게 말해서 벌금을 867억이나 냈다고 합니다. 자, 이러네. 무슨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왔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통신 3사가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고 그로 인해서 벌금을 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볼게요. 이거 아까 봤던 기사네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 앞부분만 소개를 하고 뒷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여기도 공정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줄여서 공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닭고기 가격을 담합했던 회사들한테 마찬가지로 과징금이란 말 또 나오죠. 담합 활동을 감시해서 벌금을 부여하고 이런 활동을 공정위에서 하고 있고, 이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하는 것은 소비자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용될 수 없다. 멋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소비재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멋지네요. 든든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앞에서 얘기했죠? 한국소비자원, 줄여서 이제 기사에는 주로 소비자원 이렇게 나오는데 제목들만 한번 뽑아봤어요. 소비자원, 식용유 5개 제품에서 EU 기준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렇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품목들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게 소비자들한테 유익한 제품인지 해로운 제품인지. 또 한국소비자원은 발열조끼 같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자, 이런 정보도 공개를 해주고요. 또 가격 비교도 해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된 세탁 세제들이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또 뭐 살균 제품, 전해수기 살균 효과 같은 것들도 실험을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봤던 기사네요. 콜라. 자, 콜라도 아까 선생님이 앞부분만 소개를 했는데 뒷부분에 보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자, 이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곳은 어딜까요? 맞아요. 앞에서 공부한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에서는 여기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놓치더라도 자, 이런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제품의 가격들이 부당하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감시를 하고 기사를 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아예 선생님이 시민단체 관련된 기사들을 뽑아봤어요. 자, 시민단체들이 어떤 회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촉구하는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어떤 영화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죠? 영화관을 독점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회사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 회사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거래가 있으면 이렇게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심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의 대표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정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 119조. 저번에 1항은 저번 시간에 봤고요. 다음 시간에 보자고 했던 2항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어떤 것과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국가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위해서 규칙도 만들고요. 규제도 할 수 있고요.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심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자유와 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획경제의 요소도 혼합한 뭐라 그랬죠? 맞아요.
혼합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헌법 조항이 바로 이 헌법 119조 2항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원에서 첫 번째 소단원,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는 실전 말풀이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3쪽에 있어요. 자, 가로 열쇠 첫 번째, 가정 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 뭐라 그랬죠? 가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가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세로 1번도 한번 볼까요?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 뭐죠? 그래요. 가격. 가로 2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과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를 생산,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 이번 단원의 키워드죠? 맞아요. 경제 활동입니다. 자, 그럼 경으로 시작하는 세로 2번. 사람들은 직업으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이것을 하고 기업은 이윤을 더 얻기 위해서 다른 기업과 이것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 시장경제의 특징이죠. 경쟁입니다. 자, 마지막 가로 3번 하나 남았네요. 가게와 기업이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단원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은 모두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